예, 반갑습니다. 예, 40장의 이제 3절 콤프턴 효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에 이제 흑체 복사와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고전적으로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바로 입자적 성질, 그러니까 광자라고 하는 입자적 성질로 보일 때 광전 효과가 이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흑체가 복사하는 그 파장별 에너지 세기도 설명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픈턴이란 이런 그 과학자분은 광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제 X선에 의한 전자 산란 실험이 있습니다. 이 X선에 의한 그 산란 실험에서도 전자기파를 파동으로 해석을 하면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마찬가지로 이러한 빛을 파동이 아닌 입자, 그러니까 즉 광자죠. 광자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실험 결과를 아주 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콤프턴 효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그림이 지금 콤프턴 효과, 콤프턴 산란 실험과 관련된 건데, 우선 X선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X선 처음에 발생의 표적에 부딪히기 전까지의 파장을 람다 제로라고 하고, 표적에 부딪히고 난 이후에 이동 경로가 살짝 바뀐 이걸 우리가 그 산란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산란된 X선의 파장을 람다 또는 람다 프라임, 이 공식에서 람다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죠. 람다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 사이각을 바로 세타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하나 유도됩니다.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 이 공식을 보면 람다 프라임, 즉 산란된 파동의 산란된 그 파장 마이너스 원래 이제 산란 전의 파장이죠. 그 값은 이렇게, 그러니까 산란 전후의 파장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값은 이 값을 갖게 되는데, 특히 이 앞부분 전자 질량과 광속 분의 요 플랑크 상수 mc분의 h, 이 부분을 우리가 콤프턴 파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값은 0.00243 나노미터 되더라. 어쨌든 상수 길이의 곱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뒤에 a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서 세타는 그 산란된 그 x선의 요 사이값을 세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대해서도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오른쪽에 다시 한번 그 비슷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 F0와 람다 제로는 산란되기 전에 X선의 진동수와 파장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건 산란되고 난 이후에 X선의 진동수와 파장을 F 프라임 그리고 람다 프라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사이 각은 세타고, 그리고 이 전자가 이제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그 전자의 그 사이 각은 우리 이렇게 파이로 한번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콤프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광자, 그러니까 빛 알갱이는 에너지 E가 HF이다. 이 E는 HF, 이건 그 아인슈타인이 그 전에 주장한 거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HF니까 이 F를 람다분의 C로 바꾸면 에너지가 람다분의 HC라고, 람다분의 하C 뭐 이렇게도 쓰죠. 말합니다. 이고 정지 에너지는 0. 정지 에너지는 정지 질량이 없으니까 0인 입자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광자와 전자의 계를 고립계라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걸 하나의 고립계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이게 충돌 전후, 산란 전후 에너지가 보존되고, 그리고 운동량도 보존됩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우선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람다분의 hc라고 했으니까 여기 람다 제곱분의 hc가 이게 산란 전에 그 x선의 에너지가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그건 우변에 보면 두 번째 이거 항은 산란 후에 x선의 에너지, 그리고 이 플러스 요 산란 후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산란되기 전에 운동 에너지가 없다가 요 x선이 산란되면서 전자가 튕겨나가는, 튕겨나감으로써 생긴 운동 에너지니까 왼쪽 항에 없다가 오른쪽 항에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란 전후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적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그 공식이 아니라 광속과 가까운 속도로 아주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론적 효과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공식을 나타낼 수 있죠. 기억납니까? 이게 로렌츠 인자가 되면 감마죠. 그래서 감마 마이너스 1 곱하기 mc의 제곱, 이게 바로 상대론적 효과까지 고려한 운동 에너지 공식입니다. 그래서 로렌츠 인자의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산란 전후에 에너지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량도 보존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은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X 성분의 운동량은 산란 전에 운동량이 이 람다분의 C가 됩니다. 이 운동량 P는 람다분의 H가 되는 게 광자 에너지가 HF죠. 그래서 람다분의 HC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정지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그 공식 중에 그 E는 PC라는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운동량의 광속 C를 곱하면 그게 또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충돌 전에 그 광자의 운동량은 람다 제로분의 H고 산란 후에는 파장이 람다 프라임이니까 람다 프라임분의 H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지금 산란되었으니까 그 중에 X 성분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전자의 운동량을 곱해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상대론적 효과까지 보정하면 여기 감마를 곱해준 mu, u가 이게 V죠. 그래서 mu 코사인 파이, 여기서 이 사이각이 여기서는 파이니까 X 성분을 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파이를 곱해줘서 X 성분의 이제 산란 전후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었고, 두 번째는 Y 성분에서는 여기서 산란 전에 그 X선은 Y 성분의 운동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좌변은 0을 쓰고 우변은 산란된 X선의 Y 성분의 운동량이니까 람다 프라임분의 H의 사인 세타이고, 이 마이너스, 두 번째 이 마이너스는 전자의 방향이, 전자의 운동량은 아래쪽 방향이라서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감마 mu 사인 파이, Y 성분이니까 사인 파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식이 나타나는데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한 식, 그 다음에 운동량의 X 성분 보존, 그 다음 운동량의 Y 성분 보존, 이걸 통해서 최종 이 콤본던 효과와 관련된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유도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담지는 않고 한번 각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조금 안내해 주자면 여기 운동량의 X 성분과 Y 성분에서 여기 파이를 서로 소거할 수 있습니다. 파이는 지금 없애는 그 과정에서 코사인 제곱 파이와 사인 제곱 파이를 더하면 1이 됩니다. 알고 있죠? 그걸 통해서 파이를 소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소거한 그 하나의 식과 그다음 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의 이 감마, 그리고 감마 안에 있는 이 속도 이 u, 이걸 소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좀 복잡한데 그걸 좀 소거하고 나면 파이와 u가 소거되고 이제 남는 건 나중 파장과 처음 파장 그리고 사이각 세타로만 이루어진 공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c분의 h를 콤프턴 파장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이렇게 파장과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세타가 0일 때입니다. 세타가 0이라는 건 코사인이 0이라는 거니까 바로 오른쪽 우항이 0이 됩니다. 우항이 0이라는, 우변이 0이라는 건 나중 파장과 처음 파장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그림으로 따지면 X축 방향으로 산란이 진행하던 X선이 그대로 X선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람다 제로일 때 세기가 가장 세고 그보다 짧거나 크면 그 세기가 급격히 낮아지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타가 45도일 텐데, 세타가 45도, 즉 요 세타가 45도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X선이 이렇게 산란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를 보면 코사인 세타야, 이 세타에 45를 넣으면 말 그대로 코사인 45도는 1보다 더 작으니까 오른쪽이 어떤 특정한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나중 파장이 처음 산란되기 전보다의 파장보다 조금 더 길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도 보다시피 나중 파장 람다 프라임이 람다 제로보다 조금 더 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람다 제로에서도 세기가 세지만
람다 프라임에서도 이렇게 세기가 세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보면 이번에 세타가 90도일 때, 즉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X선이 산란되어서 수직 위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 그때 이제 나타내는 건데, 요 세타의 90도를 이 공식에 넣으면 사인 90도는 사인 45도보다 더 이제 작죠. 그렇게 되니까 요 우변의 이 항 자체가 더 커지게 됩니다. 더 커진다는 건 산란 후의 파장이 처음 파장보다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봐도 람다 프라임이 람다 제로보다 조금 더 오른쪽 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마찬가지로 람다 제로에도 이렇게 세기가 센 봉우리도 있지만 람다 프라임 여기에서도 가장 세기가 센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보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제 예상되다시피 세타가 135도라는 건 진행하다가 약간 뒤쪽 편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일부가. 그러면 이렇게 X선이 산란될 때는, 그때는 산란된 그 광자의 파장이 더 본래 파장보다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타에 135도를 넣으면 코사인 135도는 이제 음수가 되니까 이 우변의 항이 그 값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본래보다 더 긴 부분에 이렇게 세기가 센 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근데 요 공식 자체가 어떻게 지금 유도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의 보존 법칙을 활용할 때 마치 이 빛이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파동이 아니라 바로 입자라고 보고, 그러니까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갖는 그런 덩어리, 그런 알갱이 개념으로 보고, 전자 보통 우리가 입자라고 하죠. 그래서 입자라고 할 때 이 입자와 입자의 충돌로 할 때 그 공식을 우리가 유도해서 이 공식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실제 실험 결과가 이러한 공식으로 아주 잘 설명이 됩니다. 그 말은 이 콘분탄 산란 자체가 파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다가 이 빛을 광자라고 보니까 아주 설명이 잘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산란될 때 왜 람다 프라임에만 이렇게 세기가 제일 센 게 아니라 이 람다 제로에도 이렇게 세기가 셉니까? 라고도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 람다 제로는 밑에 적혀 있다시피 바로 표적 원자에, 그러니까 이 원자에 아주 강하게 속박된 전자로부터 산란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X선이 이 표적에 조사될 때 있어서, 조사될 때 이제 전자하고 이제 산란한다고 보는데, 그 전자는 원자가에 따라서 아주 강하게 구속되어 있는 전자도 있고 아주 조금 속박이 아주 덜 구속되어 있는 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식은 전자 중에서도 구속이 덜 되어 있는 전자와 서로 산란했을 때 이렇게 입자와 입자 사이의 충돌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고, 근데 전자 중에서 아주 원자에 강하게 속박되어 있는 전자도 있습니다. 그 전자와 충돌될 때는 이 공식 중에서 이 전자의 질량 대신에 원자 핵의 질량을 넣어보면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 전자 질량 대신 원자 핵의 질량을 넣으면 당연히 이 값보다 훨씬 더 크게 됩니다.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건 바로 우변의 항이 거의 0과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말은 나중 산란된 이후의 파장도 본래 파장 길이와 큰 차이가 없다, 사실상 검출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세타가 45도, 90도, 135도일 때 람다 프라임만 세기가 센 게 아니라 람다 제로의 세기도 이렇게 센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전자 중에서도 이 광자가 전자 중에서 원자에 아주 강하게 속박된 전자로부터 산란되어서 파장 이동이 사실상 작다, 너무 작아서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파장이 0.2 나노미터인 X선이 어떤 물질에 부딪혀 산란되었습니다. 이런 산란된 X선이 입사되는 X선에 대해서 35.08도의 각도로 관측될 때, 그때 그 산란된 X선의 파장을 한번 구하라 라는 이 공식, 어떤 공식을 활용할 수 있죠? 그렇죠, 바로 콤부턴 그 공식을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이 풀이에 적혀 있는 건 그거 우리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나중 파장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변으로 람다 제로가 지금 넘어가 있는 거죠. 원래는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 제로가
mc분의 h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그 본래 우리가 말했던 콤비넌 효과 그 방정식입니다. 이제 여기에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그대로 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넣어보면 처음에 산란전의 파장이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더하기 여기 전자 질량 넣고 광속 넣죠. 그리고 요 h 요 플랑크 상수 넣고 1 마이너스 코사인 45도 이렇게 넣어서 물론 이건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풀면 45도 각도에서 관측될 때 파장이 0.200710 나노미터. 그러니까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분명히 본래 산란되기 전에 파장보다 조금은 더 길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관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값으로도 사실상 아주 유사하게 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콤포넌트 효과를 빛의 광자로 보고 입자적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실험이라고 본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이제 콤포넌트 산란, 콤포넌트 효과까지만 하도록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했고 또 연이어서 다음 영상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